일단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그동안 백발백중을 하죠. 와우, 빠르죠. 됐습니다. 100%. 최고위에서 무조건 추인해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 대표 주변에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 마지막에 공천장에 도전을 안 찍는 거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부터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러면서 가장 출석했고요. 소지가 많은 TK 대구 지역의 공천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루면서 그 지역의 뚜껑을 열었을 때 진박 후보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측도 결국 대구 공천이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이 결정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차곡차곡 밟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뒤로 밀리면서 그 결정이 결국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가장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김우성 대표가 잘하는 말로 이제 99번을 갖다 이제 가능하게 기어도 마지막 승부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승부수를 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수 같은 경우는 총선 후에 당내 일치를 보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김우성 대표는 이번에 얘기하던 장영식 공천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많이 흔들려 버렸다라고 하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소위 뭐 새누리당의 뭐 본인이 동지라고 표현한 의원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도 앞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우성 대표와 관련해서 뭐 별명이 부대이지만 요즘은 부대가 아니라 쪽대다 뭐 이런 얘기도 이쪽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또 30시간의 법칙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로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뭐 대중들의 눈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김우성 대표로서는 또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만 본인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원이 계산하에서 그중에서 국민의 대표와 진보학역의 우리 내일 모레까지 마냥 노네. 내일은 좀 흡수기 해야지. 안 되네요. 이겼나 보네요. 그냥 그
소위 저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권 후보로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도 오전 이 김무성 대표가 뭐 그걸 의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로서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의도하고 지금 딸기죠, 오렌지죠. 주지 마세요, 그냥. 안 먹어? 네. 자기의 뜻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본인은 계속 친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혹은 친박에서 당신은 친박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건넌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거죠.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김무성 대표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합니다. 네, 우리 김민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정말 복원이 불가능한 완전 결별로 보십니까? 정치에 있어서 사실 뭐 완전한 결벌이다, 완전한 뭐 정치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특별한 정치에 있어서 그야말로 뭐 100년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는 또 뭐 다른 차원의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본인에서 굉장히 위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나의 역학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 친박은 물론이고 이제 비박도 본인에게 등을 돌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김무성 대표의 임기라고 하는 게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전당대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출마를 그냥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도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또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것들도 뭐 이번에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야권 소식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분이 있죠. 문재인 전 대표인데 물론 이제 그 주초죠. 김정인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한다고 해서 그 상경에서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사퇴 2달 만에 선거 지원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문 전 대표 말씀 들어보시죠. AK47을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안 되네요. 왼쪽으로는 진보,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김수빈한테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가 이제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거론됐다가 이제 지역구로 나간 그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그만둔 이후에 이제 공식 일정이 손혜원 후보가 출마 이제 마포에 행사였는데요. 거기는 알다시피 이제 정청래 의원이 원래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후보 선거 개소식 그게 지금 꽤 많은 거요?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의 말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럼 저기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정 교수 어쨌든 계산에 돼 있는 거고 있는데 2달 만에 총 재개라고 볼 수 있는. 자, 얘를 레벨업 시키겠습니다. 뭐 사실 이 노무현이 미피가지고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그래 관계가 확실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대주주는 문재인 대표가 있고 문재인 대표는 사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서 더 이상 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나는 모두 다 두고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촬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면에서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정인 대표가 당대표를 맡으면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언론의 관심과 더불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퇴 논란 이후로 김정인 대표의 아마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반이 필요한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달 전에 김종인 대표가 보궐투표에서 정체성이 항상 문재인 정부는 당 정체성이 부끄럽다. 국민들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라고 만들어주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정체성 문제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나 불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에 놓고서는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로 선거의 승패를 가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행보 자, 10분이 됐네요. 아니에요. 전 절대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면 아예 못 깔아요. 몰라요, 저도. 네.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나온 것은 그냥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이전을 자기가 셀프 공천했다라는 말은 이런 정도만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 공천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공천이 훨씬 더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비례대표라는 것이 본래가 좀 이 직능 대표 또는 그 소수자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외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호남 지역이거든요. 근데 호남 지역 인사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